실제로 쿠즈네츠 커브가 나타나느냐 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뭐 제가 데이터를 준비해 볼 수도 있었는데 교과서에 있는 조금 오래된 그림이기는 해요. 2009년 데이터긴 합니다만 좀 오래된 그림이어서 한번 보시죠. 뭐 비록 최근 데이터를 쓴다고 해도 그 그림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쿠즈네츠 커브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것은 이제 앞에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한 국가 내에서 경제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쿠즈네츠 커브를 이해할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국가들을 비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비교적 높은 국가가 여기 하나 있을 것이고 A라고 하는 컨트리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리 B는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컨트리 A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중간쯤 되는 컨트리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 컨트리 C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국가들 사이에서도 발전 과정에 따라서 1인당 GDP 수준에 따라서 이니퀄리티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쿠즈네츠 커브의 또 다른 임플리케이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쿠즈네츠 커브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존재한다면 이건 가설이니까요. 실제로 이게 대단한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한마디만 해도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실제로 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데이터에 존재하는 것인지 뭐 이렇게 확인해 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쿠즈네츠 하이포서시스가 맞다면 그렇다면 컨트리 C와 컨트리 A의 불평등 정도는 비교적 낮을 것이고요. 컨트리 B의 불평등 정도는 그러니까 미들 인컴 컨트리라고 할 수 있겠죠. 소득 수준이 한 중간쯤 되는 그런 국가는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 세계 국가들을 다 한번 동시에 그림에 표현을 해보는 거죠. 모든 국가마다 소득 불평등 정도 진위 계수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1인당 GDP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테니까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관계가 나타나는지 실제로 국가들이 이렇게 막 몰려 있어야 되는 거죠. 150개 국가들, 뭐 200여 개 국가들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뭐 이런 패턴을 보여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그런 게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잘 들여다보면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각으로 그려보면 이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뚜렷한 패턴을 사실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렇게 보이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이제 가로축의 변수가 1인당 GDP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로그 값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왼쪽에 지표는 바로 지니 계수고요. 대충 보시면 뭐 그냥 막 분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쿠즈네츠 커브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는 쿠즈네츠 커브가 확연히 나타난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쿠즈네츠 커브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계속 조금 논쟁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분야가 이렇게 넓은 분야는 큰 분야는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인컴 이니퀄리티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거시경제학이나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는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뭐 리서치 사실 거시경제학자들이 경제 성장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 매우 많지만 또 그 연구의 어떤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요. 그 연구의 트렌드를 따라서 뭐 이런 게 유행을 하면 또 그런 연구를 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컴 이니퀄리티에 대한 연구가 또 주목을 받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해서 연구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토마스 피케티가 얘기했던 이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사실 화두를 던진 것이죠. 데이터 조금 보여주고 되게 엄밀한 데이터를 많이 보여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들을 제시를 했고 나름
설득력 있는 주장들을 제시를 해서 당시에 이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슈들을 조금 사람들이 보기는 했었는데요. 그렇게 뭐 오랜 시간 지속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연구의 패턴이. 여하튼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쿠즈네츠 하이퍼서시스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가지 좀 짚어볼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충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소득 수준, 1인당 GDP와 그 국가의 지니 계수를 그려놓은 것이고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국가가 다른 측면에서 동일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정치 시스템이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국가의 뭐 그 교역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그 개방 오픈니스가 다를 수 있겠죠. 다른 국가들과 교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면 이제 개방도가 높을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우에는 개방도가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도 국가마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얘기했던 뭐 피지컬 캐피탈이라든가 혹은 뭐 휴먼 캐피탈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차이도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니 계수와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 사이의 관계를 그냥 단순하게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다른 측면에서의 상당한 차이들이 사실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차이 때문에 쿠즈네츠 커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쿠즈네츠 커브는 존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가설이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거 원래 존재하는 건데 우리가 앞서 봤던 솔로우 성장 모형이라든가 이제 아이디어 모형, 라머 모형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efficiency라든가 테크놀로지 이런 측면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거버먼트의 문제들 법의 지배라든가 커럽션이라든가 한 국가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컴 이니퀄리티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봤던 것만 벌써 이제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열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는 국가들이 그런 차이들을 원래는 다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 인적 자본, 피지컬 캐피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벗어나는 거죠. 그런 차이들 때문에 이렇게 막 벗어나고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이런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1인당 소득 수준과 지니 계수 사이의 관계만을 그려보면 이런 사실 거의 어떤 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국가 간의 이러한 차이를 뭐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지, 뭐 시장 개방도가 얼마나 높은지, 뭐 그 다음에 부패 지수가 얼마나 되고, 부패 지수의 차이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법의 지배, 그다음에 피지컬 캐피탈, 휴먼 캐피탈, 테크놀로지, 이피션시, 뭐 거버먼 이런 거 우리가 그 차이를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쿠즈네츠 커브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쿠즈네츠 커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증거들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그러면 실제로 쿠즈네츠 커브 관계가 그러니까 인버스 U-shape이라고 하죠. 인버스 U-shape의 인버티드 U-shape 혹은 뭐 인버스 U-shape의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컴 이니퀄리티의 이제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왜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하는가? 경제 내 소득 불평등은 사실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평등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는 단 한 가지 원인만 보려고 해요. 소득 불평등이 바로 교육 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라고 이제 우리는 가정하고 살펴볼 텐데 물론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 분야별로 뭐 사회학에서 보는 소득 불평등, 혹은 정치학에서 보는 소득 불평등, 이제 학문 분야에 따라서도 소득 불평등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해석하는 방식도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거버먼트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요인들인데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들을 보기에는 사실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특징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